수술비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수술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법이 가장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김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질문을요? 약간 좀 긴장되고 겁나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께서 원장님께 수술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군요. 사실 저도 환자분들께서 수술 방법을 추천해 달라고 하실 때 고민도 좀 되고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장단점 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으로는 열을 이용하는 치료법인 레이저 수술법과 고주파 수술법이 있습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법으로는 크라리베인이라는 기계화학적 수술법과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는 베나실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 발거술이라는 스트리핑 수술법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최근 저 같은 경우는 스트리핑이라는 수술법을 해달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수술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수술법인 스트리핑 혹은 발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술법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방법으로 2000년 이전에는 정맥류 수술법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었지요. 2000년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이런 수술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이저 고주파에 밀려서 요즘은 이 수술법으로 수술해 달라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2010년 이전에는 이 수술법으로 국소 마취하에서 수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소 마취하에서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결과도 좋습니다. 절개한다는 부담감, 수술 후에 통증 등이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한 레이저 고주파들의 치료법이 워낙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선호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4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셈이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완벽한 수술법은 없습니다. 수술비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수술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법이 가장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의 구조가 중요한데요. 구조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경량 목 구조, 중목 구조, 로그하우스, 철골 구조 등등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철근 콘크리트가 좋고 철골 구조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택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을 잘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잘 짓지 못하면 수많은 하자들 때문에 가장 편한 곳이 되어야 할 집이 평생 골칫거리가 되겠죠. 하지정맥류의 4가지 수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류의 모양, 정맥류의 크기, 나이, 재발성 정맥류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각각의 환자분들에게 잘 맞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특히 재발성 정맥류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발성 정맥류는 레이저 수술법이 대부분 잘 맞습니다. 다시 말해 목수, 즉 집 짓는 기술자들의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것처럼 하지정맥류 수술에도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환자분들께서 수술 방법을 고르시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어느 한 가지를 딱 선택해 주십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환자분들이 정맥류 상태와 수술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의 수술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결과는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던 건데요. 치료 시기에 관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하지적 면류는 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치료 시기를 잡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하여 하루하루가 힘드시다면 무리해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잡으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 장기 파견 근무를 가신다고 해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또 임신을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인 경우는 임신 전에 치료를 받고자 하십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맥류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